자, 오늘 3월 2일 목요일 초등학교 5학년 첫 수업입니다. 예. 용어들이 많이 낯설고 할 거예요, 처음에.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합시다. 자, 이런 종이를 핸드아웃이라고 합니다. 핸드아웃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내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핸드아웃 페이퍼 나눠주는 종이란 뜻인데 여기에 HOP라고 해서 HOP라고 줄여서 카톡이나 이런 때에 HOP라고 줄여서 부를 겁니다. 아, 첫 번째 HOP 외워와 뭐 이렇게 하면 HOP가 요 첫 번째 요 내용 있는 요 종이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핸드아웃 페이퍼의 줄임말 HOP라고 합니다. 이 핸드아웃들은 맨 왼쪽 위에다가 몇 과에 붙이는 건지 하고 그 제목을 써놨어요. Grammar Orientation 해가지고 문법 처음에 예행 연습, 그러니까 뭐 준비 같은 거란 뜻이에요. Orientation은 맨 처음에 나와주는 핸드아웃입니다. 맨 처음에 나와주는데 계속 이 핸드아웃을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핸드아웃에서 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보면은 빨간색 플러스펜으로 따라와 볼까요? 명사라고 하는 애를 요렇게 인쇄가 되어 있지만 요렇게 네모 가로를 칩니다. 이거를 네모 글씨는 여기 인쇄된 것보다 더 크게 쓰면 안 돼. 네모 괄호 이렇게 쓰고요. 이거 너무 발음하는데 너무 길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러냐? 네괄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모가로 치거나 하는 것들을 문법 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문법선 봐봐 밑이 봐봐. 여기는 여기다 썼고 형용사 옆에다가 법자 썼네. 그리고 부사 옆에다가 선자 썼네. 예, 문법선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문법을 처음에 많이 익숙해져야 돼서 문법선이라는 걸 선생님이 만든 거거든. 문법선이 네모가로가 있고 첫 번째 우리 명사는 네모가로라고 있습니다. 필기할 때 얘들아 두 손으로 하는 거야. 필기하는 손 근처에 다른 손이 가 있어야 돼. 이렇게 꼭 그렇게 하세요. 이거 습관 들이게 할 거예요.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기도 하지만 습관 바꾸는 수업입니다. 그 밑에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 애는 요렇게 인쇄되어 있지만 동그랗게 가로를 쳐요. 이게 동그라미 괄호 이렇게 되고요. 이거 너무 길다. 줄여 쓰자. 뭐라고 할 것 같아? 동과로? 그렇지. 동괄호라고 합니다. 밑에 가보겠습니다. 부사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부사가 뭔지 모르는데요. 야, 니네 나이 부사를 알면 어떡해. 니네 나이 부사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부사 알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천천히 익혀갈 거야. 부사는 이렇게 꺾어졌네. 이렇게 꺾어졌네. 그래서 얘는 앞으로 꺽쇠라고 할 겁니다. 두 손으로 예쁘게 습관 잘 들이면은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자. 명사는 네괄호. 명사는 내가 그렇지. 형용사는 동괄호. 형용사는 동과로 그렇지. 부사는 꺽쇠. 부사는 꼬박새 예. 네괄호. 네가로 동괄호. 동과로 꺽쇠. 꺽쇠 네괄호. 네가로 동괄호. 동과로 꺽쇠. 꺽쇠 예, 그렇게 됩니다. 이 문법서는 여기 지금 고등학생용 교재가 없어서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도 이거 합니다. 문법선 치고 합니다. 모든 문장에 모든 단어에 이 문법선 즉 네가로 동가로 꺽쇠 아니면 몇 형식인지 써 있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문장 전체를 굉장히 긴 문장도 이렇게 되게 긴 문장도 분석을 할 수 있게 얘는 꺽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꺽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꺽쇠 여기서 여기까지 꺽쇠니까 부사란 얘기겠네. 그 얘는 네모가로 쳐도 되고 명사니까 얘는 동사라 밑줄 치고 몇 형식인지 쓸 거예요. 1V라고 쓰게 되고 할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쓴 것들을 네가 이게 뭔지를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 3부의 탐혹이고 네모가로고 아, 이거는 이형식이고 얘는 보호로 쓰이는 거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게 2학년 교재니까 니네가 지금 갖고 있는 책 다음 교재할 때쯤 되면은 이거는 큰 게 아닌 상태가 될 겁니다. 대신 잘 버텨야죠. 잘 버티면 됩니다. 되게 세게 힘들게 안 할 테니까 처음에는 잘 따라오세요. 앞에 봐. 처음이 눈 마주쳐.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제대로 안 하고 떨그럭거려가지고 옆에 애들하고 차이가 나더라고. 옆에 애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더라고. 처음에 똑같이 시작했잖아.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처음에 열심히 하세요. 주말 이용해가지고 쭉 한번 다시 보시고 하세요. 외워보고 하세요. 처음에 다 힘듭니다. 자, 명사는 이게 이름을 나타내는 거거든. 명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 뭔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파란색 펜으로 쓰란 얘기네. 형용사는 그러니까 이 명사를 수식한다. 근데 이제 꾸며주는 말. 아름다운 청년 뭐 이런 거 할 때 꾸며준단 말이에요. 아름다운이란 말이 형용사가 되는 거죠. 부사는 그는 빠르게 걸었다. 빠르게 같은 거. 그러니까 부사는 이제 이것도 꾸며주는 말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그 역할들인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명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라고 하면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시키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합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 네 나이에 그걸 다 알면 그게 말이 되니? 이상한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이런 말들 잘 모른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몇 달 지나야 돼요. 그 과정을 겪어야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빨리 시작하자고 너네가 5학년 때 온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축이 되는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죠. 목적어는 뭔가의 목적이 된다는 말이라서 뭐뭐를 뭐뭇을 이렇게 될 거예요. 보어는 뭡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주어를 보충해 주거나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금방은 어려워. 이거 지금 뭐 외우라고 할 건데 그게 너가 뭔지도 모르고 외우는 상황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왜 기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처음에 이거 다 알 수 없어요. 하다 보면서 아, 이게 그래서 주어구나. 아, 이게 그래서 목적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꾸며주는 말인데 뭘 꾸며주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명사수식이란 말. 보호 역할도 하는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명사수식 보호 이렇게 되겠네요. 보호가 뭔지 몰라요.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중학교 때 알았어. 니네가 어떻게 벌써 아니? 그 걱정하지 마. 근데 잠깐만. 어라? 이거 같은 짓 하는 애가 있네? 뭐하고 뭐 같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보호. 그렇죠. 보호란 말을 보니까 명사도 보호 역할을 하고 형용사도 보호 역할을 하네. 예,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아, 명사도 보호 역할을 하고 형용사도 보호 역할을 하는구나. 나중에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집에 가서 전에 어떤 애가 그러던데 외계어 같아 엄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는데 엊그저께는 어저께구나. 어저께 그 외국에서 되게 오래 살다가 5년인가 4년인가 살다가 온 학생이 있는데 부원장님하고 수업하는데 좀 학년이 중학교 2학년 막 이러니까
그 2학년 팀이 선생님이 있는데 그 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따로 부원장님이 봐주시는 상황이거든. 너 어떻게 처음 수업하고 나서 하신 얘기가 부원장님 얘기가 문법 용어를 정말 모르는 것 같다고. 여기서 야 고생 많이 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진짜요. 예, 4년인가 넘게 살았다니까 그럴 수 있죠.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학생입니다. 형용사는 문장에서 뭐하냐? 명사 수식 보호합니다. 밑에 가봅시다. 부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냐 그러면 일동, 형, 부 요 애들을 수식하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선생님 일동은 또 뭐예요? 아우 힘들어요. 일동은 뭡니까? 얘는 일반 동사를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 아는 얘기 되게 많은데요. 다른 데서 이런 거 배웠었는데요. 집에서 엄마랑 했고요. 인강으로도 본 적이 있어요. 아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이런 거. 명사, 형용사, 부사 처음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없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매우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너무 어리다고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아유 미안합니다. 아주 잘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제를 조금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일반 동사가 뭔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영어에 있는 모든 동사라는 게 있는데 영어에 있는 모든 동사가 있다 그러면은 동사라는 건 이 동자가 무슨 동자야? 동작 봐라. 동자가 무슨 동자일까요? 이것들 동작 봐라. 막 이런 거 할 때 이게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움직일 동자잖아요. 이제 사는 품사란 뜻이니까 움직이는 거에 대한 품사란 뜻이에요. 사자는 품사라는 말이고요. 품사가 뭐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관계사 뭐 이런 것들이 영어 문법에 나오는 품사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에 대한 품사.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뭐가 있겠니? 동사에 go 걸어가다, study 공부하다, eat 먹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leep 잠자다 이런 게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잠잘 때 많이 움직이죠. 잠꼬대도 하고. 자 어쨌든 이런 게 영어에 있는 모든 동사를 다 모아놨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동사는 이 정도만 빼고 대부분의 동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일반적인 동사다 라고 해서 따로 빼지만 여기 아주 조금 아주 소량 얘가 뭐냐?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비동사가 있어요. 쓰면 안 돼요. 좀 이따 쓰세요. 필기한다. 좀 이따 필기하라 그러게 그때 쓰세요. 설명할 때 내가 쓰라고 할 때까지는 쓰면 안 돼요. 자, 비동사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니? 딱 세 개밖에 없는데 am, are, is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선생님 과거형도 있는데 과거형 이런 거 말고 현재형 했을 때 am, are, is에서 I am, you are, he is 이렇게 되잖아요. I am tall 나는 키가 커. You are tall 넌 키가 커. He is tall 그는 키가 커. 이 세 개가 비동사구나. 요 비동사 세 개를 뺀 나머지 전부를 뭐라고 부르냐? 일반 동사. 일반 동사에 가다, 오다, 뛰다. 한두 끝도 없어요. 음료수를 마시다 뭐 한두 끝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동사를 말하지. 근데 그 중에 딱 세 개만 비동사라고 하는 게 이제 am, are, is 이게 되는 거구나.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가 숫자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일반 동사가 많은데 비동사는 세 개밖에 안 돼요. 예. 필기해 볼까요? 자, 그렇게 필기를 하시고요. 요것도 빨간색으로 T 이렇게 하잖아요.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다음 시간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대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써볼 수 있게 해보세요. 별로 갔는데 첫 시간 갔는데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너무 쉬운 건데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이라. 처음에 잘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2, 3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비동사, 일반 동사 하냐면 이게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랬단 말이에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차이점을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사물의 이름 이 명사라 그랬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내가 이제 물어볼 거야. 명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그러면은 너희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대사예요. 주목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명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그러면 주목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명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주목보. 그렇죠. 입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형용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그럼 너희들은 명사, 수식, 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자. 형용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명사 수식 보어. 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일동이 아니야. 동형부 수식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다시 묻습니다. 무슨 동? 그러면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동? 그럼 일동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의 대사는 동형부 수식 해봐.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동형부 수식. 그렇죠. 그럼 내가 다시 물어요. 무슨 동? 그럼 너희들은 일동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자, 그럼 무슨 동? 일동.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해볼까요?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동형부 수식. 입 맞춰야 돼요. 동형부 수식 해보자. 시작. 동형부 수식. 그쵸.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동형부 수식.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동형부 수식.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동형부 수식. 무슨 동? 일동.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해보자 다시. 명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주목보. 형용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명사 수식 보어.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동형부 수식. 무슨 동? 일동. 명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주목보. 형용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명사 수식 보어.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동형부 수식. 무슨 동? 일동. 형용사는? 동사 수식 보어. 명사는? 주어 목적어. 주목보. 해보자. 주목보. 주목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어. 명사는? 주목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어. 명사는? 주목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어. 부사는? 동형부 수식. 무슨 동? 일동.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어. 명사는? 주목보. 부사는? 동형부 수식. 무슨 동? 일동. 얘들아, 이거를 고등학교 애들하고도 가끔 눈 감아. 명사는 문장에서 뭐해? 주목보. 형용사는 명사수식보. 부사는 동형부수식. 무슨 동? 일동. 이거를 고등학교 애들도 해요. 야, 그거 처음에 나랑 만났을 때 얼굴도 서로 막 처음 봐가지고 낯선데 그때 그걸 외우게 했잖냐.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네한테 1분을 줄 테니까 눈 감고 이제 대답하게 할 거예요. 1분 주겠습니다. 외우세요. 자, 요 외우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일동은 설명인데 이게 형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얘는 형용사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뭐? 부사를 말하는 거.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구나. 필기해 볼까요? 형은 형용사, 부는 부사를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수식이 뭔가요? 꾸며준단 말이에요. 꾸며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필 썼니? 형용사, 부사? 응. 가볼까요? 자, 명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주목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어. 부사는? 동형부 수식. 동형부. 따라해봐. 동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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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동형부 수식이고요. 무슨 동? 일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눈 감아 보세요. 눈 감고요. 전체가 다 해볼까요? 명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주목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어. 부사는? 동형부 수식
무슨 아니 무슨 동 일동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호 명사는 주목부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호 부사는 동명부 수식 무슨 동 일동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호 부사는 동명부 수식 무슨 동 일동 내가 무슨 동 그러면 일동 그래야죠. 명사는 주목부 부사는 동명부 수식 무슨 동 일동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호 부사는 동명부 수식 무슨 동 일동 명사는 주목부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호 부사는 동명부 수식 무슨 동? 일동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세영이가 해볼래요? 명사는 주목부, 형용사는 명사수직, 부어, 부사는 동형부, 수식, 무슨 동? 일동, 자, 그 다음에 하영이 해볼까요? 형용사는 명사수식, 부어, 명사는 주목부, 부사는 동형부, 수식, 무슨 동? 일동, 유나 해볼까요? 부사는 동형부, 수식, 무슨 동? 일동, 형용사는 명사수식, 부어, 명사는 주목부, 하준이 해볼까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호 명사는 주목부 부사는 동형부 수식 무슨 동? 일동 지환이 해볼까요? 명사는 주목부, 형용사는 형용사요? 아, 뭐라고요? 형용사는 명사수식, 부어, 그쵸. 부사는 동형부, 수식, 무슨 동? 일동, 예, 다 잘하네요. 눈 떠보세요. 어. 이게 외워져야 앞으로의 문법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네가 더 강한 걸 네가 몰라서 그래요.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해요. 네가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T라고 하면 봐봐라. 여기는 요 박스 요 부분을죠. 요 부분이 T라는 거예요. T가 뭐예요? 테스트. 다음 시간에 시험 보면은 요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 수 있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T라고 쓰세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인 거긴 하지만 쪽지 시험을 보면 써 그러면 1H 8WH 써 그러면 쭉 씁니다. 제기대명사에 제기용법하고 강조용법 써라 그러면은 쭉 씁니다. 이게 안 보고 그냥 쓴 겁니다. 앞뒤 페이지로. 문장 같은 것도 뜻 불러주면 쭉 씁니다. 이런 거 다 내가 필기해준 거 그대로 똑같이 쓴 거예요. 점 찍어서 연결하고 돼지꼬리 땡냥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화살표 그는 거 다 똑같이 그대로 외운 거라 똑같이 씁니다. 앞에 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보고 상담을 처음 온 어머니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시면 정말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면 꼼꼼하게 그렇게 갑니다. 여기 있는 어떤 학생은 되게 꿈이 커가지고 난 나중에 무슨 뭐 어느 대학교 갈 거야, 무슨 과 갈 거야, 무슨 뭐 고등학교도 어디로 갈 거야. 이게 벌써 정해져 있는 학생도 있어요. 심지어 열심히 막 달려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게 할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따라오고 옆에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저걸 하네 이걸 어떻게 하지 했더니만 옆에 애들이 쪽지 시험 보면 저렇게 시험을 봐요. 와 정말 이거 하네. 그렇게 됩니다. 너네도 몇 달 걸립니다만 처음에 그래서 한 3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려갑니다. 자 영어에 타동사와 비동사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는데 비동사를 줄여서 뭐라고 쓴다는 거냐? 비동이라고 쓸 거예요. 자, 비동이란 말에 동그라미하고 잠깐 빨간색으로 하자. 동그라미하고 얘는 형용사. 일동이란 말은 부사. 형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형자는 형용사. 이렇게 필기해 볼까요?
문법 책에 안 나오는 막 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예, 보통 니네 위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니네가 알고 온 거라 이게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 압니다. 비동이란 말은 뭐라고? 비동사. 비동사 몇 개 있게? 세 개. 세 개 있죠. 일동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일반 동사. 그쵸. 일반 동사. 그러니까 영어에 있는 동사는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인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나눌 때는 또 다른 데 가면 또 상태 동사, 동작 동사 뭐 많아요. 근데 일단은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형자는 지금은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형은 이거 너무 어렵다 요 형용사 보어를 요구하는 불완전 형용사 보어 불완전 자동사. 미치겠네.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말 나왔네. 형자는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건 꼭 알아야 돼서 그래서 얘는 요 부분만 얘기해가지고 비동, 얘는 일동, 얘는 형용사 자동사에서 형자. 이게 뭐예요? 지금 몰라도 돼. 처음에 다 하려고 하지 마. 지금 몰라도 돼. 걱정하지 마. 자, 그리고 참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요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름도 외워야 되고 하니까. 자, 옆에 가봅시다. 비동사 옆에는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He is quick. 집중해봐. 책 봐. He is quick. 그 밑에는 he walks quick. 야, TV 봐, TV. He walks quickly. quickly고. He looks quick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게 얘가 비동이에요. 좀 이따 써. 비동이에요. 비동사 앞에 뭐가 온다고? 플러스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 이렇게 형용사가 와요. 얘는 형용사는 여기 밑에 것도 해야 되네요. 자, 주어는 subject의 앞글자 s예요. 주어가 뭔지도 모르는데 약자를 외우래요. 예,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주격보어는 sc, 주어를 보충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보어가 뭔지도 모르는데 약자 외워야 돼요. 주격보어. 천천히 해, 괜찮아요. 잘 몰라도 일단 외우세요. 봐봐라, 앞에 봐.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외웠어요. 그게 아니야. 외우면 알게 돼요. 근데 모른다고 안 외우니까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가서 고등학생 돼가지고 연락하잖아요. 고등학생은 새로 수업받지 않아요. 고등학생이랑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형식, 2형식, 3형식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설명 안 해요. 그래서 니네 꼭 알아야 되는 건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외우세요. 외우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얘기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걸 땡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공부하기 싫고 이런 학생들이 영어가 딱 눈에 띄는 과목이에요. 뭐야?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은 잘은 모르는데 좀 이렇게 머리도 좀 좋아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영어는요. 지금 당장 네 앞에 있는 걸 되게 열심히 해서 네 거로 만드는 노력하고 끈기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인데 영어를 잘 못한다? 그 얘기는 이 아이가 성실하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할 생각이 없거나 성실하지 않거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는 것들을 막 외우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외우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외우다고 써가면서 외우라고 연습장 준 거예요. 좀 이따 부원장님 얘기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거 3-4페이지 막 비워요. 막 써가면서 외운단 말이에요. 나올 때 여기 전에 거 있나? 이건 그게 아니네요. 쌤이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요. 막 써가면서 외워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시험 볼 때는 주르륵 똑같이 써요. 근데 이게 뭐니 그것도 잘 몰라요. 잘 몰라도 외우고 있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몇 달 지나면 이게 그 소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걸 안 되는 애들은 이 첫 번째 시간 했던 거 있잖아. 부사가 문장에서 뭐 한다 그랬어? 네? 그럼 곤란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너네가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린데 이런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린데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뭐냐? 몇 달 뒤면 압니다. 옆에 애하고 자기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 옆에 애는 그래서 툭툭 대답해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하지? 토요일, 일요일 날 써가면서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화요일 날 수업인데 왜 토요일 날 하죠? 토요일도 써가면서 외우고
월요일도 써가면서 외우고 화요일도 막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시험 보니까 그렇게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월요일날 밤에 아 이거 외울 거 되게 많은데 어떡해 라고 하면서 안 해요. 그때서 막 하려니까 오히려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니네가 여름쯤 됐을 때 내가 얘기할 건데 얘기했잖아. 처음에 되게 중요하다고. 그때 3월달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쯤 하지. 이런 얘기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도 지금 열심히 따라오는 그 마음가짐을 꼭 가지세요. He is quick의 quick은 여기서 이제 요거죠. 주어는 S고요. 주격보는 SC. 동사는 V, verb. 자동사는 VI. 타동사는 VT.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적어 O, 목적격 보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 T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은 요거하고요. 예. 요거하고요. 예. 요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T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옆에 가볼게요. 보면은 he is quick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하게 돼요. 좀 이따가 부원장님이 좀 설명 더 해주실 거야. quick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로 뜻이 뭐냐면 뜻이 뭐니 quick? 빠르다. 빠르다는 동사예요. 영어에 빠르다는 동사가 없어요. 빠른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형용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명사 쓰시고. 그쵸. 그게 툭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아, 비동사 앞에 형용사가 나오는데 얘는 일반 동사예요. 아, 비동사 아니면 다 일반 동사지 뭐. 비동사 아니면 다 일반 동사지 뭐. 일반 동사예요. 얘는 quickly라고 하고요. 부사예요. ly가 붙으면 형용사에다가 형용사인 quick에다가 ly가 붙으면 부사가 돼요. 문법선 뭐 해야 돼? 네? 문법선. 동가로야, 네가로야, 꺽쇠야? 꺽쇠. 꺽쇠 해야 돼. 꺽쇠. 아, 지금 이거 하는 거구나. 동가로, 꺽쇠 이런 거. 예. 문법선을 치는 겁니다. 문법선. 동가로냐, 꺽쇠냐인데 비동사 옆에는 형용사가 와요. 일반 동사 옆에는 뭐가 온다는 거야? 부사. 부사가 와요. 얘는 뜻이 뭐냐? 부사로? 뜻이 뭘까? 얘는 빠른이에요. quickly는 뜻이 뭐니? 빠르게. 빠르게. 네가 문법의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ly가 붙으니까 빠르다가 아니구나. 이가 형용사로 빠른이구나. 얘는 빠른이 아니라 빠르게구나. 문법의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좀 이따 필기하세요. He looks quick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형자라고 쓸 겁니다. 형자라고 쓸 거예요. 형자가 뭡니까? 형용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자동사란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얘는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일반 동사죠. 비동사는 세 개밖에 없어. am, are, is. 얘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옆에는 원래 뭐 와야 돼? 부사 와야 돼. 부사. 일반 동사 옆에 부사 와야 돼요. 비동사 옆에 뭐 오는 거야? 형용사. 일반 동사 옆에 뭐 오는 거야? 부사. 그렇게 되는 거야. 그는 빠른 상태이다. 집중해. 그는 빠른 상태이다예요. 얘는 그는 빠르게 걷는다. 아,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 얘는 형자인데 일반 동사면서 형자라고 하는 몇 개 안 돼요. 20개 안 돼요. 그 단어들은 옆에 뭐가 오느냐?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는 빠른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 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만들 수 있어요. 뭐로 만들면 되냐면 하우도치나 더비더비라고 하는 걸로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 동사 옆에 부사, 예, 형자 옆에 형용사 나오는 건 더비더비라고 하는 거 가지고 고3까지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네가 그 기본이 되는 제일 처음 거란 겁니다. 형용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예요? 비동사 옆에 형용사, 일반 동사 옆에 부사. 예, 외우시면서 네가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막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예, 여기까지는 아마 부원장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따가 그래서 따라만 해보자. 먼저 자 따라해보자. 비동사 앞에 형용사 따라해보자. 비동사 앞에 형용사 비동사 앞에 형용사. 비동사 옆에 형용사 따라해. 비동사 옆에 형용사 비동사 옆에 형용사. 일반 동사 옆에 부사 일반 동사 옆에 부사. 형자 옆에 형용사 형자 옆에 형용사. 비동 옆에 형용사 비동 옆에 형용사. 일동 옆에 부사 일동 옆에 부사. 형자 옆에 형용사 형자 옆에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앞에 형용사 오고 빠른 일반 동사 앞에 부사 오고 빠르게 형자 앞에 형용사 오고 빠른 그래서 요거 그대로 비동사 비동 일동 형자 쓰시고요. 거기 필기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쓰세요라고 다음 시간 얘기하면 너네는 이런 식으로 혼자 쭉 쓰는 겁니다. 예, 쭉 쓰는 겁니다. 이걸 네가 처음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중에 누군가 굉장히 잘해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 눈에 보이드네요. 어떤 학생일지 생각이 되는데 너희들이 내 생각의 맞다라고 하지 않게 다 잘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부원장님이 간단히 지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자, 맨 밑에 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이 윗부분 할 거예요. 자, 보면은 각각 뭐 주어, 주격보어, 동사 이렇게 용어들이 나와 있고 옆에 약자가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약자를 그대로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선생님이 주어는 주어라고 적고 약자 먼저 적으세요. 그럼 s라고 적고 이런 식으로 시험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요. 주어는 subject라는 단어가 영어로 주어예요. 근데 그거의 앞글자를 따서 주어는 s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주어는 얘들아 보통 문장에서 맨 앞에 나오는 단어 있지. I love him에서 주어가 뭐예요? I잖아, 그치? 동작, love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주어예요. 알겠죠? 주어는 한글로 해석하면 보통 은는 이가, 나는, 내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부터 할까요? 동사라고 하는 건요. 뭘 동사라고 할까요, 얘들아? 동사는 I love him에서 동사가 뭐예요? love잖아, 그치?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걸 이제 동사라고 하고요. 동사는요, 우리 한글로 해석했을 때 뭘로 끝나지? 동사는 love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다지. 다로 끝나는 게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죠? 이 동사는 영어로 verb라고 합니다. verb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맨 앞 글자를 따서 v라고 앞으로 우리가 적을 거예요. 동사 밑에 나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동사에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뭐가 있냐? 자동사라는 게 있고 타동사라는 게 있어요. 자동사라는 게 있고 타동사. 혹시 자동사, 타동사가 뭔지 들어본 사람 있어요? 자동사.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할게요. 지금은 아마 어려울 텐데. 자, 그러면은 자동사, 타동사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목적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I love him에서 목적어가 뭘까요? I love him에서 목적어는 힘이에요. 힘. 목적어는 보통 뭘로 해석해? 을로 해석되는 걸 목적어라고 하고요. 어떤 동작이 있잖아. 사랑하다라는 동작이 있잖아.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주어라고. 그럼 그 동작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받는 사람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받는 대상을. 알겠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동사에는요. 그런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love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love. 사랑하다.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목적어 필요하네.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리다. 목적어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run. 달리다. 뭐뭇을 달리다. 이게 가능해요?
안 되지. 이런 거를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 자동사를요. 뭘 자동사라고 하냐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무, 없을 무자 알죠? 한자. 없을 무, 플러스 무라고 적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목적어가 안 나온다. 그래서 자무라고 적을게요. 자 동그라미 치고 무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타동사는 그럼 목적어가 필요 있는 걸까 없는 걸까? 필요 있는 거. 그치? 예를 들어서 love 같은 거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그치? eat 뭐뭇을 먹다잖아. 그치? 뭐뭇을 먹다. 목적어가 필요한 걸 타동사라고 하고요. 플러스 타동사 다음에 플러스 뭐가 나오겠어?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치? 그럼 목이라고 적어주시고 동그라미.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사랑 타동사랑 구분하는 연습을 일과에서 많이 할 거예요. 자, 어떻게 기억하면 편하냐면 자동사에서 자는요. 스스로 자자야. 스스로 자. 그럼 혼자 있어도 된다는 거야. 목적어가 필요 없이 혼자. 알겠지? 그리고 타동사는요. 타인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타인. 뭔지 알죠? 타인. 다른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는요. VI라고 하고요. 타동사는 VT라고 할게요. 옆에 있는 자동사, 타동사 영어 단어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도 되니까 약자만 외우시고요. 선생님 이거 헷갈려요. 자, 쉽게 외우는 방법. 타동사는 T 들어가지. 타. VT. 그치? 외우기 쉽죠? 자동사는 선생님 뭐라고? 스스로 자. I 들어가잖아. 나. 그렇게 외우세요. 쉽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요. 자, 목적어라는 건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습니다. 동작을 받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쵸? 목적어는 영어로 object라고 합니다. 목적어는 영어로 object라고 하고요. 목적격 보어는요. 넘어가고 보어 설명할 때 하고요. 이 목적어는요. 간접 목적어라는 게 있고 직접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간접 목적어는 우리가 IO라고 부르고 직접 목적어는 DO라고 부릅니다.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되는 걸 목적어 중에서 에게로 해석되는 거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되는 거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누구누구 무엇무엇을 뭐뭐를로 해석되는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적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object이기 때문에 앞에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붙는 건데 이 단어는 몰라도 되고요. 자, 이렇게 간접 목적은 I요, 직접 목적은 D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안 했던 보어를 보겠습니다. 보어라는 거는 우리 위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보어가? 아직 자세히 설명 안 배웠나?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을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격 보어는요. 뭐를 보충해 주는 말을 주격 보어라고 할까요? 그치. 주어를 보충해 주는 단어를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격 보어는 SC라고 하면 되고요. 자, 목적격 보어는요. 뭐를 보충해 주는 말일까요? 목적어. 목적어가 O잖아. 그치? 그래서 OC라고 합니다. 보어가 complement라고 해서 C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명사는 noun의 줄임말 N이라고 쓸 거고요. 형용사는요. adjective의 줄임말 A를 쓸 거고요. 부사라고 하는 거. 우리 명사, 형사, 부사는 위에 했잖아. 그치? 이 명사는 N, 형용사는 A, 부사는 adverb의 줄임말 AD라고 쓸 겁니다. 그치? 여기에 대명사라고 나오는데 이 대명사는요. 단어를 안 외워도 돼. 줄임말을 안 쓰는데 이 대명사는 뭐냐면 명사 대신에 쓰는 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쓸 수, 사람 이름을 직접 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녀는 학생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름 대신에 쓰는 거를 대신 쓰는 명사, 그녀, 이것, 이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위로 넘어가서 이 타목 관계가 있고 접목 관계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거에서 동사는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타동사, 아 이거잖아. 자동사. 우리 타동사는 뭘 타동사라고 했었죠? 응? 그치.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아까 love는 선생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다라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 보세요. I love. 나는 그를 사랑해. 근데 he가 나와버렸네. 근데 여기는 목적어가 나오는 자리니까 he를 뭐로 바꿔야 될까요? he를 him으로 바꿔주세요. him으로 바꿔주세요. him으로 바꿔야 되고요. 앞에 쓰인 동사가 타동사니까 뒤에는 꼭 뭐가 나와야 돼요? 타동사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타목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타동사가 나왔고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넘어가서요. 타목 관계, 접목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타목 관계는 타동사 플러스 뭐 관계? 목적어 관계, 타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전목이라고 써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새로운 게 나와요. 자, 자동사는 얘들아,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근데 look이라는 동사가 바로 그 자동사예요. 근데 나는 look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데 나는 무슨 말을 만들고 싶으면 나를 봐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 look은 자동사인데. 그럼 look me 이게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look은 무슨 동사라서? 무슨 동사라? 자동사라서. 자동사라서 뒤에 me라는 목적어가 올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자, 우리 전치사, 우리 학원에서는 전치사를 세모를 칠 거예요. 자동사 다음엔 목적어가 필요 없는데 또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경우가 타동사 다음 말고 전치사 다음에도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어는 종류가 두 개야. 하나는 타동사 다음에 나오는 타목이 있고요. 하나는 뭐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전목이 있어요. 목적어 자리니까 I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me라고 바꿔주시고요. me라고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me는 이 at의 목적어예요. 알겠지? 얘들아, look의 목적어가 아닙니다. look은 자동사예요. at의 목적어가 지금 me입니다. 그래서 전목이라고 적어주세요. 전목, 타목, 전목. 그래서 우리는 타목이라는 게 있고 전목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앞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전목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치사라는 건 그러면 얘들아, 뒤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목적어가 있어야 돼. 전치사가 혼자 쓰일 수 있어, 없어? 혼자 못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목적어가 나오게 되는데 얘네는 한 덩어리 취급할 거예요, 앞으로. 전치사만 따로 보진 않아요. 전치사랑 목적어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전명구라고 부를 거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는 위에서 공부했지만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와요. 명사밖에.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요. 그 전치사하고 명사 합쳐진 덩어리라는 뜻으로 구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구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at은 전치사고 me는 목적어인데 at, me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전명구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와. 그게 바로 뭐냐? 이 전명구는요, 우리가 부사 취급을 해요. 부사는 우리 무슨 가르쳤어? 부사는 무슨 가르치기로 했어요?
부사는 꺽쇠예요. 꺽쇠 취급을 한다는 것은 이 and me가 이렇게 꺽쇠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꺽쇠가 된다는 얘기예요. 꺽쇠가. 여기 안 적혀 있는데 꺽쇠는요, 얘들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 꺽쇠는 얘들아 빨간색으로 적으세요. 이 부사는요, 꺽쇠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부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꺽쇠를 치는 것은 다 생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 전명구는 어떻게 될까? 삭제. 생략이 네. 가능한 거예요. 그럼 and me가 없어지는 거지. 그치? 그럼 남는 게 뭐예요? look이라는 무슨 동사만 남아? 자동사만 남지. 선생님이 아까 자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동사 다음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없을 무. 봐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사라지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남아.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 선생님이 자무라고 적는 거지. 자무를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자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영어의 목적어는 종류가 두 개구나. 하나는 뭐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면 그건 타동사의 목적어인데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있어요. 그때는 뭘 갖다 쓰고 목적어 나와야 돼? 전치사를 갖다 쓰고 목적어. 그러면은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구나. 전목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문장에서 타목, 전목 표시하는 거 많이 나올 텐데 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요것도 다음 시간에 그대로 이 선생님이 필기한 그대로 시험 보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